네, 이번에는 수수 동사를 보실 건데요. 이 수수가 뭐냐면 하나는 줄 수, 하나는 받을 숫자예요. 주고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죠. 아게루, 쿠레루, 모라우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단어는 지금 세 단어잖아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이유를 보면 아게루가 주다죠. 쿠레루도 주다죠. 모라우가 받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을 외워주세요. 자, 내가 남한테 줄 때는 아게루를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이 나한테 줄 때, 이 남이 주어이면 쿠레루, 내가 주어이면 모라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상황은 하나인 거예요. 상황은 하나인 건데 주어가 남이면 쿠레루, 나이면 모라우를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먼저 명사를 주고받을 때인데요. 이거는 한국어로 해석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남한테 줄 때는 아게루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와타시와 토모다치니 오미야게요 아게루. 저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내가 남한테 줄 때는 아게루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줄 때, 자, 토모다치와 와타시니 오미야게요 쿠레루가 되는 겁니다. 남이 주어이면 쿠레루를 쓰시는 거고요. 친구가 선물 주면 나는 받는 거죠. 나는 친구한테 선물을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하나죠. 상황은 하나인데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동사가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 구조는 같아요. 보면 돈을 빌려주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남한테 줄 때는 아게루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와타시와 토모다치니 오카네오 카시테 아게루.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는 태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남한테 줄 때는 아게루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때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에요. 친구가 주어이면 여기다 카시테 쿠레루. 그죠? 동사는 태형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나는 돈을 받는 거니까 와타시와 토모다치니 오카네오 카시테 모라우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원인은 뭐냐면 요것 때문이죠. 지금 보면 요거 1번이랑 2번은 한국어로 딱딱 떨어져요. 근데 이 3번, 요게 한국어에 없어요. 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받는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활용을 잘 못하는데 아까 명사 보셨던 거랑 구조는 똑같아요. 마지막 정리, 포인트. 특히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 보실 때 주어가 남이면 쿠레르를 쓰시면 돼요.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주어가 남이면 쿠레르고 주어가 나면 모라우를 쓰시는 겁니다. 네, 방금 뼈대를 설명드렸고 이제 요거를 세분화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배우실 거고 쿠레르는 내일, 모라우는 그 다음날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게루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내가 남한테 줄 때 받는 사람의 그 급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이 존경어가 발달했죠. 경어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급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보셨던 아게루는 동급이에요. 나랑 동급인 경우에 아게루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나보다 급이 낮아. 손 아랫사람이거나 아니면 동물이거나 식물일 경우에는 야루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에는 사시아게루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이 남한테 줄 때 있죠? 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줄 때, 예를 들면 야마다상이 뭐 키무라상한테 준다 이럴 때 그 주다도 아게루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3자가 제3자한테 줄 때 아게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처음에 수수동사가 처음에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게 결국엔 경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주고받는 상대방의 급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진다는 거였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그게 결국엔 경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어가 한국어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일본어는. 한국어는 존경어가 발달되었는데 일본어는 존경어에다가 겸양까지 발달되어 있어요. 존경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겸양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한국인이 보기에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겸양에서 나만 낮추는 게 아니고 내가 포함된 조직까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포함된 우리 가족이나 우리 회사까지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있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급이 대리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회사에 어떤 또 대리랑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대리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 부장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장님을 낮춰야 됩니다. 이게 한국어로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상대방도 데리고 우리 부장님은 급이 높잖아요. 직분이 높잖아요. 직책이 높잖아요. 그런데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내가 포함된 조직이기 때문에 낮춰야 됩니다. 좀 어렵죠. 자, 예전에 여러분이 배웠던 단어로 한번 해보면 이 치치랑 오토상이 무슨 차이가 있었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아빠잖아요. 치치는 내가 우리 아빠 얘기를 남한테 할 때, 내가 내 친구한테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우리 아빠가 사줬어 라고 할 때, 내가 남한테 우리 아빠 얘기할 때 내 친구보다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속된 조직이죠. 가족이잖아요.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상은 이제 내가 남의 가족을 부를 때, 내 친구의 아버지를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아빠를 부를 때 오토상을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야마다상, 상이 붙는 게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포함된 조직까지 낮추는 겁니다. 그게 일본어 경어의 그 기본 베이스예요. 이해되셨죠? 私は父の誕生日にネクタイをあげました。 네, 방금 설명드렸던 게 이런 예문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 한국어는 저는 아빠 생신에 넥타이를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빠가 나보다 높으니까 드리다라는 동사를 쓰죠. 주다가 아니라 드리다를 쓰잖아요. 근데 일본어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게 지금 내가 남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포함된 우리 조직을 낮춰야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시아게루가 아니라 아게루를 쓰셔야 돼요. 이런 게 좀 어렵죠. 山田さんはキムさんに日本語の本をあげました。 네, 자 이거 보면 제3자가 제3자한테 주는 거죠. 야마다상이 김상한테 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아게루를 쓰시면 돼요. その荷物が重いなら、私が手伝ってあげるよ。 네, 이제 점점 이렇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문장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보면 처음에 배울 때는
처음에 배우는 예문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딱 들어가니까 이걸 구별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장도 길고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실제 회화할 때는 이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알고 있는 경우에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도 이제 내가 도와줄게 누구한테 너한테 이게 너라는 상대방이 지금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해주는 거니까 아게루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後ほどこちらからお電話を差し上げます。 윗사람한테 드릴 때는 사시아게루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사시아게루는 존경어일까요? 겸양어일까요? 보통 이거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을 높여야지 해서 존경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겸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게루, 야루, 사시아게루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죠? 나잖아요. 내가 남한테 해줄 때 쓰는 거죠. 동작의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겸양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겸양입니다. 겸양도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今日は何を差し上げましょうか。 네, 그래서 사시아게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황이나 서비스업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東京にいらっしゃったら、私が案内して差し上げます。 네, 자, 이거는 그냥 들어봐 주세요. 명사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사의 태형으로 떼사시아게루를 쓰실 때는 이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버릇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뭔가 해드린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네, 여러분 직급이 대리예요. 네, 부장님한테 이야기할 때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부장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부장님 입장에서는 뭐 네가 해준다고? 이거 원래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생색의 느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생색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안전하게 저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겸양어 중에 이게 있거든요. 고 붙이고 이제 동사 마스형이나 한자어에 이타스나 스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겸양 문법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떼사시아게루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私が日本語に訳して差し上げます。 네, 이것도 이 문장 안에 받는 사람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역할 때 역자입니다. 그리고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자에서 훈독이 있잖아요. 근데 훈독 말고 음독을 가지고 수르를 붙여서 동사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음독인데 뒤에 수르를 붙여가지고 동사처럼 활용하는 거죠. 수루의 태형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さっき、犬に餌をやりました。 야루는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동물 식물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개한테 뭐 먹이를 준다 할 때 야루 써주시면 돼요. 毎朝花に水をやる。 네, 꽃에 물을 줄 때도 동식물이니까 네, 야루를 써주시면 돼요. 私は毎日、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てやらねばなりません。 네, 이 네바 나라나이라는 표현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제 N1쯤에 나오는 거고요. 나케레바 나라나이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이형에 접속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쓰레 때 이때 야루죠. 이때 야루인데 이걸 나이형으로 바꾸는 거니까 아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자, 내가 나랑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게루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지형이에요. 의지형은 이 그룹 동사는 룻떼고 요우를 붙이죠. 그래서 알려줄까? 네, 자 보면 내 여동생은 나보다는 서열이 낮잖아요. 그래서 야로 쓰시면 되고 아게로 쓰셔도 돼요. 아게로 쓰셔도 되고 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 주었습니다. 私は父の誕生日にネクタイをあげました。私は父の誕生日にネクタイをあげました。山田さんはキムさんに日本語の本をあげました。山田さんはキムさんに日本語の本をあげました。その荷物が重いなら、私が手伝ってあげるよ。その荷物が重いなら私が手伝ってあげるよ。後ほどこちらからお電話を差し上げます。後ほどこちらからお電話を差し上げます。今日は何を差し上げましょうか。今日は何を差し上げましょうか。東京にいらっしゃったら、私が案内して差し上げます。東京にいらっしゃったら私が案内して差し上げます。私が日本語に訳して差し上げます。私が日本語に訳して差し上げます。さっき、犬に餌をやりました。さっき犬に餌をやりました。毎朝、花に水をやる。毎朝花に水をやる。私は毎日、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てやらねばなりません。私は毎日犬を散歩に連れて行ってやらねばなりません。私がいいことを教えてあげようか。私がいいことを教えてあげようか。昨日、コンビニで妹にお菓子を買ってやりました。昨日コンビニで妹にお菓子を買ってやりました。